6번입니다. 자연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의 양의 약수 중 10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간단한 기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이라는 수가 있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리고 1, 3, 3의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각에서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수들을 곱하게 되면 1, 2, 4, 8, 3, 6, 12, 24, 9, 18, 36, 72가 되고 이 표 안에 적혀 있는 이 수들이 모두 70의 약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수의 개수는 총 12개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로로는 3줄, 세로로는 4줄 해서 3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왜 가로가 3줄이냐면은 3의 제곱이 있는데 3이 하나도 없는 경우 1이 있기 때문에 두 줄에서 1을 더해서 그러니까 3의 제곱의 지수, 3의 지수에서 1을 더한 게 3줄이 되는 거고 2의 지수에서 1을 더한 게 세로의 4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중학교 과정부터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쓸 때 소인수의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경우의 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6이 곱해졌다는 말은 2가 1개, 3이 1개 이렇게 나와서 곱해진 겁니다. 만약에 36은 2가 2개, 3이 2개가 나와서 곱해진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72라는 수는 전체 2를 3개 가지고 있고 3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개수 안에 한도 내에서 그거를 꺼내어서 곱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2를 하나도 꺼내지 않고 3을 하나 꺼내게 되면은 3이라는 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원리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수 중 어떤 수의 배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72에서 예를 들어서 70의 약수 중 3의 배수를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3의 배수의 개수. 72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해보면은 3의 배수는 3이 무조건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의 3개와 3 2개 중에서 3 하나를 빼놓읍시다. 그래서 2 3개와 3 하나 가지고 약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이 3 2개 중에서 3을 하나 빼두었습니다. 이 3을 이 8개의 수에 모두 곱하게 되면 그 8개 수는 반드시 3의 배수가 됩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3의 배수가 이렇게 8개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70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3이 2개 있는 것 중에 3 하나를 따로 빼놓고 나서 3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약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3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3을 하나 빼놓고 생각한 약수의 개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원래 문제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10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이 되기 위해서는 2가 하나, 5가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2 하나와 5 하나를 따로 빼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2 하나와
5 하나를 따로 빼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2의 1제곱, 3의 세제곱, 5의 4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 약수들을 이 수로 만들어지는 약수들에서 2와 5를 모두 곱해주면은 무조건 10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1 플러스 1, 3 플러스 1, 4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40개가 됩니다. 이 40개의 약수에서 10을 아까 우리가 10을 빼놓았기 때문에 이 10을 곱해주면은 이 40개의 수는 무조건 반드시 10의 배수의 개수가 됩니다. 괄호 2번 2250의 양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250을 소인수분해해 보면 225 곱하기 10이 되고 225는 15의 제곱이죠. 거기다가 2 곱하기 5가 되니까 225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약수 이런 말 나오면은 이제 항상 이게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홀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2가 곱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를 이번에는 1번 문제와 비슷하게 2를 빼놓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요 2를 빼놓게 되면은 우리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 이 약수의 개수는 3, 4, 12, 12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빼놓은 2를 곱하게 되면 무조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곱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괄호 1번 다항식을 이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괄호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p 플러스 q 플러스 r인데, 그러면 a, p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괄호에 항이 3개, 두 번째 괄호에도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이 총 9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항이 2개, 2개니까 여기도 항이 총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이 1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 수 있는 이유는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동류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류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2번을 풀어보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곱하기 p 마이너스 q의 세제곱인데, p 마이너스 q의 세제곱을 전개하면은 물론 전개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a 플러스 b의 세제곱꼴을 전개하게 되면 항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3 곱하기 4가 되고 12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곱셈을 했을 때 동류항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항의 개수를 곱하는 것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8번입니다. 은지는 1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 500원짜리 동전 4개를 가지고 있다. 은지가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금액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문제, 금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은, 자, 10원짜리가 4개가 있죠. 그럼 10원짜리 4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금액을 합쳐서 그 다음 단위가 50원이죠. 그 다음에 한 단위,
기본 금액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10원짜리 4개를 합쳐도 40원이니까 50원짜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0원짜리를 3개 합치게 되면은 100원짜리가 하나가 되고 남죠. 그래서 50원짜리를 합치면은 요 100원짜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때는 이 50원과 100원을 다 합쳐서 그러면 50원 3개와 100원 3개를 합치면은 450원이죠. 이 450원을 작은 단위인 50원짜리로 쪼개서 생각합니다. 50원짜리가 9개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원짜리, 100원짜리 합친 금액 450원이 500원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9개, 500원짜리 4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원짜리 4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4 플러스 1입니다. 10원, 20원, 30원, 40원 그리고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 플러스 1이고 50원짜리 9개로 할 수 있는 일은 9 플러스 1 그리고 500원짜리 4개로 할 수 있는 일은 4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모두 안 내게 되면은 금액이 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10 곱하기 5 빼기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개수는 249가지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고 합니다. 자, 이 색칠 문제에서는 우선 영역의 개수와 색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5개 영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5개의 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역의 개수와 색의 개수를 확인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B는 A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3가지가 되고 C도 마찬가지로 B와 다른 색깔만 쓰면 되기 때문에 C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D도 C와만 다르기면 되기 때문에 3가지, E도 마찬가지로 D가 사용한 색깔을 빼야 되니까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4 곱하기 81이 되겠죠. 그래서 3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세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에 A, B, C,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모든 차량은 주차구역 내에서 직진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진해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C라는 차가 빠져나가려면 앞에 A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또 D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B가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먼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영도를 그려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A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C가 나갈 수도 있고 B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C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B가 빠지고 D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A 다음에 B가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C가 나갈 수도 있고 D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또는 DC 순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가 먼저 빠지게 되면은 B 다음에 D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A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D가 나가게 되면 A10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BA가 되면 CD 또는 DC 순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전체 이 순서의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